안녕하세요. 동서남북 LA 대표 앤디용입니다. 안녕하세요. 동서남북 LA 대표 레나입니다. 안녕하세요, 레나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번에 읽어주신 뉴스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아, 네, 그러셨어요. 감사합니다. 그 클럽 사운드 앱 처음 들어봤는데 아주 신기하더라고요. 그쵸. 진짜 요즘 되게 핫하더라고요. 클럽하우스가. 네, 오늘도 유익한 뉴스 읽어주시길 바라겠고요. 처음 뉴스 읽어주세요. 네. 코인베이스 미국 상장 눈앞, 암호화폐 투자 허가증 대나가 제목이고요. 내용 함께 볼게요. 암호화폐의 주류 자산 편입을 위한 문이 조금 더 열릴 전망이다.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증시 상장이 가까워지면서다. 코인베이스는 지난달 25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직상장을 위한 서류를 제출했다. 지난달 12월 상장을 위한 예비 서류를 낸 지 2달 만이다. 직상장은 증권사 등 주관사의 기업 공개를 거치지 않고 투자자에게 직접 주식을 매도해 상장하는 방식이다. 미국 금융시장은 코인베이스의 상장이 3월 중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이렇게 되면 암호화폐 거래소로서는 최초의 상장사가 된다. 전문가들은 코인베이스의 기업 가치가 1,000억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코인베이스의 상장은 올해 신규 테크 기업 중 가장 큰 규모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코인베이스는 2012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설립된 뒤 빠르게 몸집을 불려왔다. 당시 실리콘밸리의 여러 유명 벤처 캐피탈과 금융회사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해 주목을 받았다. 지난해 말 기준 코인베이스 이용자 수는 4,300만 명을 돌파했으며 누적 거래액은 4,550억 달러에 이른다.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중 최대 규모다. 코인베이스가 SEC에 제출한 상장 신청서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은 13억 달러였다. 2019년 매출인 5억 3,400만 달러의 2배 넘게 뛰었다. 순이익도 2019년 3천만 달러 적자에서 지난해 3억 2,200만 달러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가격이 급등하며 주 수입원인 거래 수수료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코인베이스의 상장은 암호화폐 투자자에게 단비 같은 소식이다. 최근 암호화폐 투기성을 지적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서다. 제니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최근 비트코인은 투기적인 자산이며 종종 불법적인 금융 행위에 쓰였다고 비판했다. 암호화폐를 겨냥한 날선 비판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 속에 암호화폐 거래소가 까다롭고 엄격한 미국 증시의 상장 절차를 통과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암호화폐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또 금융시장의 주류 투자 자산으로 편입될 기회도 생길 수 있다. 코인베이스가 미 증시에 상장되면 암호화폐에 대한 간접 투자의 길이 열린다. 암호화폐를 직접 매입하는 대신 코인베이스의 주식을 사들여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다만 암호화폐의 큰 변동성은 코인베이스 투자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암호화폐의 가격 등락에 따라 거래소 매출이 달라지는 점은 구조적인 한계로 꼽힌다. 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레나님. 네, 감사합니다. 이 기사를 고르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요즘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비트코인이 거품이다 아니다로 이제 나눠지고 있는데 코인베이스가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상장을 해야 되는지 앤디 대표님이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제 생각엔 이 기사의 요점이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는 우선 보통 IPO를 하지 않고 직상장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번 비트코인이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순이익도 늘어나고 매출도 늘어나면서 아주 적절한 시기에 직상장을 하지 않는가 생각돼요. 아주 좋은 전략인 것 같고요. 코인베이스 입장으로서. 하지만 뭐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걸 보면 역시 암호화폐의 큰 변동성이 코인베이스의 투자에도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도 만약에 비트코인이 다시 가격이 떨어져서 매출이나 순이익이 줄어든다면 다시 주식의 가격은 많이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하지만 현재 아주 많은 이익을 올렸을 때 직상장을 하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는 생각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앤디 대표님이 두 번째 기사 읽어주시겠어요? 네, 저는 중앙일보의
팬데믹 후 폭풍 10명 중 1명은 10년 내에 직업 바꿔야 한다는 기사를 읽을 텐데요. 좀 10년 안에 좀 암울한 시기가 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예측을 하는 거라 재미있게 읽은 것 같습니다. 우선 맥킨지 코로나 이후 일자리 보고서, 미국, 독일, 중국, 일본 등 8국 분석, 재택근무, 온라인 거래, AI 늘어, 대면 서비스, 요구식업, 일자리 급감, 2030년까지 1억 명 구직 전선에 더 복잡한 업무 능력 갖출 준비를 시작으로 기사 읽겠습니다. 네. 미국을 포함한 선진 5개국에서 근로자 10명 중 1명꼴은 10년 안에 직업을 바꿔야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가 최근 편의 코로나19 이후 일자리의 미래란 제목의 보고서다. 이 보고서는 선진 7개국 중 5나라,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중국, 인도, 스페인 등 8개국에서 800개 직종의 2000개 직무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보고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이후 고용의 구조와 일자리의 성격이 달라졌다고 지적한다. 맥켄지는 2030년까지 8개국에서 1억 600만 명의 근로자가 직업 전환 상황에 놓일 것으로 예상했다.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12% 늘어난 규모다. 현재 일자리가 사라져 다른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아진다는 얘기다. 미국에서는 2030년까지 1700만 명이 직업 전환 상황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전체 노동 인구의 10.1%다. 중국에서 5400만 명, 인도에선 1800만 명이 비슷한 처지에 놓일 수 있다. 보고서는 일본 600만 명, 독일 400만 명, 영국 300만 명, 프랑스 200만 명, 스페인 200만 명도 직업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내다봤다. 2040년까지 사라지는 일자리는 주로 도소매, 숙박 같은 대면 서비스 업과 요식업 등이다. 저학력, 저연령층과 여성 소수인종 같은 사회적 약자가 많이 종사하는 분야다. 이른바 STEM, 과학, 기술, 공학, 수학, 헬스케어 분야와 고임금 일자리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맥켄지는 예상했다. 맥켄지 글로벌 연구소 파트너인 아누 마드가프카는 코로나19 팬데믹, 근로자들의 직업 전환 횟수를 많아지게 하고 리스킬링, 신기술 습득을 어렵게 할 것이라며 특히 고용 취약계층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설명했다. 맥킨지는 코로나19에 따른 일자리의 충격의 이유로 크게 세 가지를 꼽았다. 우선 사람들의 일하는 방식이 달라졌다. 앞으로 선진국 근로자의 20에서 25%는 주 3에서 5일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 원격 회의가 활성화하면 업무 출장은 20%가량 줄어든다. 주요 다국적 기업의 도심 사무실은 30%가량 축소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런 변화는 도심, 상점, 호텔, 식당 등에서 일자리 감소를 초래한다. 둘째로 온라인 쇼핑과 거래의 성장은 저소득, 일자리가 많은 오프라인 소매 매장을 위축시킨다. 대신 배달 서비스와 공유 경제의 확산으로 배달원, 택배기사와 차량, 공유 서비스 운전자 같은 기익워커는 늘고 있다. 기익워커는 온라인 플랫폼과 1인 계약을 맺고 일감을 받는 단기 비정규직 근로자를 가리킨다. 이런 사람들은 고용과 수입이 불안정할 뿐 아니라 근로자로서 법적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 온라인 학습과 원격 의료 같은 디지털 서비스가 활성화하는 것도 오프라인 일자리를 줄이는 요인이다. 셋째로 업무, 자동화 기기의 보급과 인공지능의 적용은 더욱 빨라진다. 이미 패스트푸드점을 중심으로 일부 매장에선 고객들이 기계에서 주문과 결제를 하고 있다. 일부 병원, 호텔에선 로봇이 돌아다니며 물품을 전달한다. 2040년까지 현장, 고객 응대업에선 실직 위기의 근로자가 코로나19 이전보다 7% 늘어난다고 맥킨지는 분석했다. 단순 사무직 3% 증가, 레저 여행업 3% 증가, 내부 생산과 창고 업무 2% 증가 등에서도 직업 전환 압박이 커진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숙박 음식점업 마이너스 31만 3천 명과 도소매업 마이너스 19만 7천 명 등에서 일자리 감소에 충격이 두드러졌다. 일용 근로자는 1년 전보다 17만 명, 12.1% 줄었다. 한국은행의 산업용 로봇 보급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에서 산업용 로봇 적용률은 다른 주요국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산업용 로봇이 늘어나면 생산성은 좋아질 수 있지만 고용과 임금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한국의 전반적인 고용 여건이 맥켄지의 분석과 비슷한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박연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는 숙박, 음식점업, 도소매업 등 대면 서비스업에 타격을 줬다. 이것이 임시 일용 근로자를 고용 시장 밖으로 내몰았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로 무인한 속도가 더욱 빨라지면서 한국의 고용 창출 여건은 계속 나빠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수잔 룬드, 엔지오의 파트너는
코로나19는 그간 실직자들에게 사회적 안정망 역할을 했던 저임금 일자리의 수를 줄인다며 근로자들은 더 복잡한 능력이 필요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사를 다 읽었는데요. 코로나19로서도 많은 분들이 힘들었겠지만 끝나고 나서도 큰 충격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저희 동서남북이 주로 요구하는 부동산 산업에 대해서 더 이어보자면 앞으로 더 개인이 일을 해서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는 더 적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이라도 돈이 있을 때 더 큰 돈을 준비해 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기사였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좋은 기회를 얻은 분들도 있었을 거고 반대로 많은 타격을 입었던 분들이 많았을 텐데 앞으로도 좋은 일도 많겠지만 그러기 위해선 지금이라도 더 큰 자금을 마련해 놔야 된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학생들이나 이제 청년들 진로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이 기사를 읽어보시고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네. 이렇게 오늘 두 개의 뉴스를 읽어봤는데요. 저희가 처음 같이 호흡을 맞추느라 어색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양해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유익한 뉴스로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 NSAW 레나입니다. NSCW 앤디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Be strong.